교교사 청년회 뭐 네, 지난번에 근데 전시나 부분에 이제 아마 여기 참호인지 수가마인지 그러니까 두 가지 좀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시설이 이제 지표조사나 이런 학문적인 이렇게 본 사람들한테는 여기를 이제 수가마라고. 잠깐만 이게 좀 간단한 예고하고 네. 짧게 한 3번씩 합시다. 이리 오세요. 여기가 좋겠나? 여기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아마 대방지. 본래저 문정무상열일 제야정지 소집이여 경진성심심근미묘 불수자 성수연서왕 일중일체다중이엘 일적일체다적이엘 진종암시방 일체진종격여시에 무량원거적일념 일념즉시 무량그 구대십세 오상유악인불람난 격결성 초발심시 변정각 생사열반상공화 이사명년 무분별 인경능인내인삼배중 번출여 예우사예우보익생만 허구왕중생수기에 득이에 시고행자왕본제 우연성교 차교의 기가 수분덕자량 이다라니 무진보와 창원법계 실보전 공자실제 중도상 구례부동 명의부월법성원육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저항 무명무상 절일체정지 소지비여경진성 심심극미묘 불수자성 수연성 일종일체 다중이알 일적일체 다적일 일미진한 모본별 십불보연 대인경 성인의 인삼매주왕 번출여 이부사이 오보익생만 허구왕 중생수기득기 시고행자 한번제 파식망상 필부등 무연성교 차교이 기가수분덕자량이다다니 무진모 창검법계 실보전 궁자일체중도상 구례방 일종일체 다중일 일적일체 다적일 일미진종암시방 일체진종 역여시에 무량원거적일령 일령 불보연대인경 능인내인삼내중만 출려의 부사이 우보ам 구례부동 명리울 일단 기자님들도 있고 그래서 먼저 저희들이 현장 설명회 겸 현장 위원님들 현장 설명은 이제 요 현장에서 마치는 걸로 하고 위원님들 모시고는 밑에 내려가서 저희들이 회의 별도로 또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장부터 저는 그 불교문화재연구소의 발굴조사 정부 방역 조치가 해제돼서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되기 때문에 저는 좀 마스크를 좀 벗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발굴조사는 2022년 5월 10일부터 지금 발굴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실조사 일수 7일간으로 해서 어저께로 이제 현장조사 일수는 이제 다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 오늘 이제 위원님들 모시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전체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여기가 처음에 그 주어사지라고 알려진 거는 1977년도에 문화유적 총람에 이제 기재되면서부터 여기는 이제 고고학계에 알려지기 시작했고요. 문화재 쪽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 전에는 이제 1963년도에 천주교 이제 신부님이 오셔가지고 뭐 기행문을 같은 걸 쓰시면서 경향 잡지에 쓰시면서 60년대에 처음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 이제 77년에 문화재 관리국에서 문화유적 총람 만들면서 알려지기 시작했고요. 이제 학자들이 와서 조사를 시작한 거는 1999년에 이제 경기도 문화유적 분포지도를 만들면서 숭실대학교 박물관에서 이제 여기 분포지도 만들면서 뭐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여주시에서 이제 중요성을 깨닫고 2009년도에 여기를 그 결의문화재연구원이라는 곳에 그 지표조사, 정밀지표조사 학술연구 용역을 좀 시행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좀 정비를 시작을 하게 된 거고, 2010년도에 이제 한국의 사지, 저희 불교문화재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한국의 사지에서 여기 이제 사역의 범위라든지 이제 현황 조사를 1차적으로 좀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여주시에서 여주 주호사지 기본정비 계획을 세워서 시발구조사와 기본 종합정비 계획의 방안들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 자료집에 보시면은 해운단 대사 의징비하고 그 취암당 대사 비가 있는데요. 요 이제 해운당 대사 의징비는 1973년도 경에 여기에 순례를 오셨던 신부님이 뭐 이렇게 절주산 성지로 마을 주민이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옮겨져 있는 상태고요. 여기는 이제 앞쪽에 면에는 해운당 대사 의징지비 이렇게 돼 있어서, 그리고 뒷면에는 이제 숭정 기원후 무인 5월 1 뭐 그래서 상좌 수견 천심 이렇게 나오는 걸로 봐서 연도는 1698년경 정도에 세워진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그 해운당 대사 스님은 이제 좀 행적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 같은 이름들이 몇 분이 나오긴 하는데 이제 그분이 여기 분인 거는 좀 입증이 좀 덜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90년대, 99년도에 이제 취암당 대사 승탑은 그 계곡에 이제 있던 거를 여주 박물관으로 옮겨서 지금 보존 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뒷페이지에 그 창건하고 뭐 문헌 기록들이 있는데요. 창건은 어쨌든 여기는 좀 문헌 기록이 그 좀 많이 빈약해서 창건은 언제 했느냐, 그러니까 사지가 원래 있으면 창건을 언제 하고 누가 중건했고 이런 기록들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사지는 없고 문헌 기록은 해운당 대사 비하고 다산 정약용이 쓴 선중씨 묘지명 해서 이제 본인의 형님 정약전에 그 묘지명을 쓴 것과 노감 권철신의 묘지명에 나오는 게 이제 일단 여기 주어사에 대한 실체는 문헌에서 확인되는 거고요. 이제 그래서 언제 세워져 있는지도 모르고 여기에 대한 창건 설화는 전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1999년도에 경기문화유적 지도를 그리면서 작성을 하면서 여기가 한 승려가 절터를 찾아 잉어를 따라가던 꿈을 꾸고 얻은 터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 처음 등장하는데, 이건 좀 이제 예, 설화처럼 이렇게 내려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운당 대사 비하고 1698년 그리고 다산 정약용의 그 형님이었던 그 정약전의 묘지명을 쓴 기록들, 이게 1779년 정도의 기록이 나오고, 이제 권철시인이 그때 이제 40대였던 권철시인이 20대였던 이제 젊은 학자들을 불러서 여기에서 강학을 했다. 이제 강학의 내용들은 조금 논란은 있지만 묘지명이 있는 곳에서는 뭐 거의 육경하고 양명학 관련된 서적들을 주로 읽고 외고 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3페이지인데 여기에는 주호사뿐만 아니라 천지남이 요 뒤쪽 산을 넘어가면 뒤쪽에 있습니다. 광주 쪽에서 접근하는 쪽으로.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쪽으로 그 분원들이 조금 여기 이제 광주 분원이 있거든요. 도자기를 만드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보이고, 여기는 아주 좀 이렇게 산에 오지에 좀 있는, 그러니까 권철신과 이벽이 여기를 찾아가면서 했던 기행에서 나오는 그 아주 어렵게 찾아가는 곳이 여기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원문을 확인해 보니까 천지남에 대한 내용은 안 나옵니다. 이제 권철신이 주어사에서 강학을 했다라는 내용으로 봐서 이 주어사가 여기가 맞다고 한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권철신이 젊은 학자들을 데리고 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장소를 제공했던 게 이제 주어사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전체 그 면적은 저희들이 2,872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여기는 지표조사에 의해서 이제 면적을 산출을 한 거고, 여기가 1구역으로 해서 2개의 건물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저쪽이 3, 4, 5호 건물지에서 3곳의 건물지가 있을 것으로 표현을 했고요. 이제 전체 면적은 그렇게 되고, 여기 1구역의 면적이 963제곱미터, 그러니까 1000평이 조금 안 되는 그 정도, 100평이 1000평이 좀 안 되는, 1000제곱미터 하니까 300평이 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기록에 따르면은 이제 문화유적 총담회 이런 거 만들 때는 200평, 500평 규모라는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만 봤을 때는 한 200평 규모로 봤던 것 같고요. 저희까지 합쳐서 500평 규모로 봤었던 것 같은데, 여기가 963제곱미터에서 한 3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저 위에 산 봉우리가 지금 나무 때문에 잘 안 보이는 산 봉우리가 앵자봉입니다. 앵자봉 봉우리에서 동남쪽으로 쭉 내려오는 곳에 있고, 저 뒤쪽으로 보시면은 계곡에 석축을 저렇게 쌓아서 이렇게 계곡에서 내려오는 그 물들을 좀 막고 있습니다. 저런 것도 예전에 있었던 것이고, 아마 저게 계곡에 물이 내려오면서 이렇게 보수 정비되지 못하면서 터져서 무너져서 내려온 걸로 보이고, 여기 보이는 요 돌과 경계들이 사역의 북쪽 경계면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위쪽으로는 경사도 심하고 평지도 없는 것으로 봐서 여기 부분이 사역의 경계인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 안에는 지금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참호로 만들어서 쓰던 거를 저희들이 이제 조사했을 때는 안에서는 이제 돌들이 조금 그을림 현상이라든지 피어 흔들이 약간 보이는 걸로 봐서 잠깐이지만 수감화로 사용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토층 벽에서 보시면 약간 이렇게 소토되어 있는 불맞은 흙들이 약간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 안에서 숯감화하고 나서 나와 있는 재들을 여기에 올려서 보축하면서 이렇게 했던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아마 참으로 만들어졌다가 다시 숯감화로 이용되는 그런 형태들 보이고, 이 아래에서 여기 보시면 이제 구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구들장이 엄청 크고, 그 예전 그 기록에도 보면은, 조사했던 기록에도 보면은 조금만 파면 구들장이 많다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요 구들장이 이렇게 크고 한 60cm 정도의 구들 고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민가에서는 거의 안 쓰고 아주 넓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부분으로 구들장이 다 깔려 있는 상태인 거고요. 여기 부분이 아마 아궁이었을 것 같은데, 여기 부분이 계곡이 이제 터지면서, 계곡은 저기 갓바 있는 데서부터 이렇게 일자로 내려오는 거였는데, 아마 수해에 의해서 터지면서 이쪽 아궁이 쪽하고 뒷마당 쪽은 아마 수해로 훼손이 된 걸로 보이고요. 이쪽 부분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떼서 이렇게 이제 구들로 돌아가는데, 이 구들 고래열이 전체 저기 끝까지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이 숯가마를 제거를 해보면 구들장이 다 남아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전체 면적에 지금 개방 형태의 큰 건물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저 위쪽에서는 저쪽 끝에서 이제 기단열이 나오고 와적층이 좀 나오는데, 건물이 한 동이 레벨 높이 차로 보면은 저쪽에 건물이 한 동이 더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여기 두 개의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은 보이고, 정액가구 조사를 해보면 세 동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확인을 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구들입니다. 구들장입니다. 초석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밑에다 이제 두께를 봤더니 두께가 한 10cm가 채 안 되는 판으로 돼 있어서 아마 구들장인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너무 유구가 보존 상태가 아주 양호하게 나올 것으로 지금 시굴조사 결과로는 보입니다. 그래서 출토되는 유물로는 이제 중호문 기화편이라고 해서 이제 파도문, 수파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중호문 기화편들이 주로 많이 나오고, 그 범자문 막세가 이제 어제 그 마지막 날 출토가 됐는데요. 그 옴자명으로 보입니다. 범자. 근데 이제 확실히 이제 범자를 전공하시는 분한테 여쭤봐야 되겠지만, 아마 옴자문 기화편으로 보이는데, 암기화에 보통은 저기에 옆에다가 화주를 이렇게 쓰게 되는데, 그거는 쓰지 않고 그냥 비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행히 기와의 탄알판에 이제 화주가 나옵니다. 저희가 보도자료를 냈을 때는 이제 또 이자라고 해가지고 어조사 이자를 넣었는데, 그게 어제 이제 문헌하시는 분이 연락을 해주시기는 거기에 화자랍니다. 그래서 화주, 조와 화주, 신 한 글자는 이제 완전히 없어진 거고, 그래서 아마 여기는 불교와 관련된 유적은 출토 유물로 봐서는 확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불상이 나왔으면 더 좋을 텐데, 그런 거는 아직까지는 확인되지는 않았고요. 전면 발굴 하면은 더 좋은 거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 위쪽은 저희들이 이제 트렌치를 쭉 넣었는데, 저 위쪽은 안반이고, 너무 협소해서 건물이 들어가기도 좀 안반층이 나오면서,
건물이 좀 입지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그 기와나 이런 흔적들도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저기는 그냥 화개식으로 이제 꾸며놓은 그런 시설인 걸로 보이고, 저 위쪽에 담장이 한 층이 있는 걸로 봐서 여기는 뭐 어쨌든 동물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 위해서 아마 담장을 쳤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추가로 저희들이 조사할 예정은, 이제 추가로 발굴하겠다고 하면은 여기 이제 숯가마부터 천천히 조사해서 한 개층 내리고 이거에 대한 조사를 하고, 혹시라도 밑에 층에서 초창 가람과 관련된 유적들이 확인될 수도 있으니까 그 내부에는 트런치를 넣어서 조사하는 방법을 취할 예정입니다. 혹시 여기 그 기와들이나 뭐 유물들은 잠깐 보시면, 제가 파도문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수파문이라고 하는데요. 요 문양들이 조선시대 때 많이 나오는 문양들이고, 이 문양하고 요 문양이 같이 나옵니다. 이제 어골문이라고 해서 뭐 예전에는 이제 수지문이라고 해서 그 소나무 가지 문양, 잣나무 가지 문양이라고 해서 이렇게 가지 문양처럼 어골문, 뭐 이렇게 물고기 뼈 문양, 이렇게 해서 요즘에 이제 어골문이라고 하는데, 이런 형태들이 이제 고려시대 때 많이 유행하는 스타일인데, 이것들이 이제 여기에서도 좀 나오는 걸로 봐서 조금 시대를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조선시대 때에도 어걸문을 늦게까지도 좀 만들기 때문에 같이 동반되는 유물들로 봤을 때는 아마 조선시대 때 나오는 스타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요 탄알판이 그대로 이 위쪽에 붙어서 이렇게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조와 이렇게 본래 글씨를 쓸 때 기와의 탄알판을 만들 때는 정자로 쓴 거를 뒤집어서 이렇게 여기에다 새기게 되거든요. 탄알판에다가. 하나리 뭔지를 설명을 해. 아, 예, 탄알이라는 거는 기와를 만들 때 이렇게 탁탁탁 치는 판자 같은 겁니다. 거기에 판자에 이제 문양을 새기는데, 그 문양에다가 글씨를 넣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는데, 거기에 이제 조와 화주, 신까지는 확인을 했고, 요 밑에 글자는 이제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거가 화주라는 명칭이 나오니까 아마 사찰에 들어간 걸로 보이고요. 요것들이 이제 같이 공반돼서 나오고, 지금 가장 많은 출토 유물로는 이 어골문계 이 화주명 기와편, 요게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초창 때 만들어졌던 기와지 않을까라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근데 요거만 단독으로 나오면 모르겠는데, 요거하고 또 요런 문양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시대적으로는 이제 큰 차이 없이 같이 나오는 문양으로, 조선시대 중기 이후에 뭐 문양으로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제 이제 한기가 나왔는데, 요게 이제 옴자문입니다. 여기 이제 용꽃 문양이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범어로 이렇게 써 있는데, 요거 이제 저희들이 한국이 저기 범자 연구하는 게 저기 이제 낮아서 아마 그 문양으로 봤을 때는 옴자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거는 범자 하시는 분들한테 좀 여쭤봐서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걸로 하고, 이거는 이제 옴마니 반매옴 이렇게 진원에서 나오는 범자문, 그러니까 불교계에서만, 이제 사찰 유적에서만 나오는 걸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저보다 훨씬 더 우리 도자기는 선생님 한번 우리 저기 박정민 교수님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보다는. 그냥 자세히 보겠지만 일견 볼 때는 거리 두고 맞서서 맞고. 네. 저 놔두세요. 속이 본인 소리 하시. 네. 네, 저는 명지대학교의 박정민입니다. 저는 도자기 전공하고요. 잠시 이제 좀 오늘 김지덕 선생님 그 설명의 연장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뭐 저도 이거 오늘 처음 봐서 제가 이제 뭐 일단은 일견 볼 때 뭐 시기를 좀 구분하자면, 이게 아마 항아리일 겁니다. 높은 항아리인데 쭉 올라가서 이제 이쪽 상부가 좀 부푸는, 아래쪽에 약간 단처럼 이루는, 대신에 이제 허리가 쏙, 이게 밑에가 쏙 들어가는 것들은 주로 이제 한 17세기나 좀 등장하는 거고, 여기도 보면 비슷한 시기에 해당하는 유물들이 좀 있네요. 특히 이제 요 유물 같은 경우는 유약을 전체를 시우를 하고, 굽 안쪽에 이제 이게 요 동체를 파낸 게 아니라 유약면만을 살짝 긁어서,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을 유면 음각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전형적인 조선시대 관요에서만 이 명문을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굽이나 요 안에 들어가 있는 명문들, 이런 것들을 볼 때 아마 한 17세기 정도에 요 이제 언덕 넘어 있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관요에서 제작된 그릇으로 봅니다. 아마 이제 요 정확한 제작 천은
영문을 통해서 조금 파악을 좀 해봐야 할 듯한데요. 예, 그것들은 조금 더 읽어보고요. 그 나머지 이런 식으로 이제 안쪽에 산화 코발트 안료, 청화라고 하는데 그런 청화 안료로 이제 문양을 내고 그 외면을 이렇게 이제 각을 지게 하고 굽 안쪽이 외정으로 푹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19세기에 만들어집니다. 여기 이제 지금 오늘 회의상에서 볼 수 있는 기와는 좀 놔두고 백자만 보자면 주로 이제 17세기에서 19세기로 연결되는 시기에 제작된 그릇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청화백자 같은 경우, 그다음 외면에 이렇게 이제 각을 지은 것들은 전형적으로 이제 바로 여기 또 역시 경기도 광주 관여에서 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이 그릇도 그렇고, 요 그릇도 그렇고 몇 개들 보면 확실히 이제 이 인근에 관여에서 만든 그릇들이 이 지역으로 이제 전래된 것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시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17세기에서 한 19세기 정도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정도. 저기 혹시 여기서는 혹시 이제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혹시 이호님 저쪽에서 이제 나오는 유물들은 저기는 이제 거의 유물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편으로 아주 작은 편으로 나오는 경우들하고 지표상에서 아주 크게 나오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마 저기는 건물지보다는 좀 경작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사찰 내에도 이런 소규모일까 같은 경우는 금방에다가 이제 텃밭 같은 거 놓는 그런 형태로 아마 좀 운영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네, 교수님 말씀하셔서 요 두 개 정도만 좀 더 추가를 하자면 요것도 이제 보면 얘는 코발트 즉 청화 안료로 문양을 장식했는데 여기는 보면 색깔이 좀 다르죠. 갈색으로. 이거는 이제 철화, 산화철 안료로 문양을 그린 겁니다. 물론 이제 산화철 안료로 문양을 그린 자기는 고려시대도 있고 조선시대도 있습니다. 많은 주로 이제 가장 많이 유행하는 시기에서도 역시 이것도 이제 17세기 임난 이후에 등장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그릇도 안에 보면 이렇게 모래를 그냥 쭉 받친 게 아니라 이렇게 비짐처럼 이렇게 돌렸는데 이런 것들도 주로 이제 16세기면 아주 말 17세기에 확인할 수 있는 그릇들이죠. 나머지 이게 두 가지 추가 설명을 드려도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17세기를 중심으로 제일 많은 것들은 17세기네요. 17세기를 중심으로 한 19세기까지는 연결된다라고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예. 기와라든지 저 기와들이 여기에서만 꺼냈는데 이만큼 나와요. 일부러 설치를 한 건 아닌 것 같고 건물이 아마 폐기되면서 이 뒤쪽으로 무너져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여기는 아마 저기 홍수 이런 거나 이런 거 보면은 화재에 의해서 여기는 된 건 아닌 것 같고요. 뭐 어떤 요인에 의해서 스님들이 떠나면서 이렇게 됐는데 그 요인이 뭘까를 보면은 아마 이 저쪽에서 오는 계곡의 물이 이렇게 치면서 건물을 치고 그렇게 되면서 좀 이게 폐사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천지남 쪽은 그 지역이라고 그래서 종이를 만들던 역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는 문헌에 이제 지역을 했다는 게 나오니까 종이 만들던 그런 역을 했다고 하니까 그거와 아주 가까운 여기도 뭐 이제 그거 관련돼 있을 수 있지만 여기는 어떤 역을 했는지는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제 폐사 요인은 화재에 의해서 전소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자연 수해에 의해서 이게 자연스럽게 건물이 훼손되면서 아마 폐지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 시기는 이제 19세기까지 가는 거니까 출도 유물로 봐서는 1800년대까지는 가는 거니까 아마 그때 이후에 여기서 스님들이 떠나시면서 폐사된 것으로 추측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민가들이 들어오거나 뭐 이런 행위들이 조금씩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여기 부분이 저기하고 이제 레벨 차가 많이 나는 것으로 봐서는 이쪽 부분에 이제 건물이 한 동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주 대웅전은 중심 건물은 규모는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작고 이 대방을 주로 이용해서 여기에서 주로 생활들이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그러니까 산내 암자 중에서 규모가 좀 작은 그런 암자 스타일의 산지가람 중에서도 그런 스타일의 건물 배치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넓은 곳은 물론 조선시대 때는 사동 중정형이라고 해서 마당을 이렇게 넓게 쓰는데 여기는 마당이 저 아랫단밖에 없거든요. 근데 아랫단도 판석들이 저렇게 깔려 있어서 저 판석들에 대한 뭐 기능이나 이런 것들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것들이 이제 건물에서 이 위에서
나오는 난방이 구들이냐 아니면 저게 보도정렬처럼 판을 깔아놓은 거냐에 대한 고민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조사를 정밀발굴 들어가게 되면은 저기에 대한 선택도 좀 나오게 되고. 근데 여기에 대방에 아주 큰 건물이 있고 앞에 또 건물이 있고 이러면 너무 답답해서 아마 저기는 마당으로 최소 마당으로 썼을 가능성이 있을 거는 같습니다. 이제 건물이 너무 중첩되기 때문에 앞쪽에까지 있다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로 생활은 이 대방에서 했었을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그 문헌에서 나오는 건철신의 강학을 했던 장소도 아마 이 대방일 가능성이 보면은 한 6명에서 7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 정도 사람들이 강학을 할 정도면 아마 이 건물, 이 대방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굴뚝입니다. 이렇게 보여도 사실은 이제 기단 바깥쪽에다가 굴뚝을 바로 설치해서 이렇게 나눈 구조로 되어 있고요. 제가 몇 달 전에 네. 왔을 때, 지금 왔을 때하고 사실은 큰 차이는 요거거든요. 근데 네. 여기를 선택한 이유는 여기가 법당 자리일 것이라는 추정에 하에서 근처를 파신 건가요? 아니 근데 시골을 여기는 하신 이제 건가요? 전체 이 선택을 어떻게 하신 건가요? 저희가 드린 선택은 전체 그리드를 다 띄웁니다. 네. 그 지형도를 놓고 네. 거기에 10m 간격으로 그리드를 띄우는데 이제 중심선을 요 기단면을 네. 잡고 거기에서 이 10m 간격으로 그리드를 띄워서 그 그리드에 따라서 이렇게 판 겁니다. 일부러 이제 여기 기단이 나올 거다 해가지고 여기를 파고 또 저기는 그리드 나올 거다, 구들 나올 거다 해서 따로 파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그리드에 10m 그리드를 했더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이제- 정도 같으면 사실은 네. 깊이 판 것도 아니고 시골이 네. 그런데도 저렇게 유물이 나올 정도면 예, 근데 예, 깊이는 거의 뭐- 완벽하게 남아 있다고 봐야 되고 글쎄요. 그리고 또 여기가 장비 진입이 안 돼서 다 인력으로 그거를 이제 5일 동안 탔기 때문에 뭐 이렇게 깊이 안 들어가도 바로 유구가 나오는 상태여서 네. 다행이었습니다. 이게 깊이 여기도 있으면은 뭐가 하나 있네. 도저히 힘들었을 텐데. 요거는 요것도 아마 19세기 별로 그런 중요하지 않아서 유물들로 안 봐야 되시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박정희 선생님 한 번 더 봐주시겠지만 박정희 선생님 여기 한번 여기 있는 그 도자기표 한 번만 봐주시면. 기벽이 굉장히 두껍고 굽이 좀 높고, 네, 그렇죠. 이제 모래 비중을 갖추고 확실히 기벽이 두껍습니다. 19세기 넘어오면. 그래서 그 당시에 예, 도자기는 아까 그 보셨던 투박하군요. 그 각진, 네. 저희는 보통 네. 면치하는데 이제 각지고 안에 청화알료로 문양 들어간 그런 네. 것들과 이제 비슷한 시기다, 제작 시기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폐사 시점을 알려주는 이게 폐기층이니까 폐사 글쎄요. 시점을 알려주는 이제 유물로. 그러니까 폐사된 그건 이제 뒤에 수습해서 갈 거니까 이제. 폐사된 뒤에는 다른 뭐가 오지 않았다는 얘기지. 이렇게 예, 얕은 구체적으로 생활 데서도 흔적들은 요거 유물이 이외에는 나온다는 이유는 거의 없었던 거죠. 예. 그 이제 저쪽으로 이동해서 또 이제 뭐 너무 오래 이동해서 또 도로 피열이 돼 있는 걸로 봐서 여기가 이제 불을 세게 맞은 곳이라 여기서 불을 떼고 아마 저기로 저 뒤쪽으로 해서 연도로 빠져나가는 것 같고 이거는 구들인 것 같으세요. 아마 여기도 근데 출조 유물들이 여기서는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뭐 백자편하고 나온다고 해도 계화편들 이제 상부층에서 계화편들이 한두 편씩 나오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저쪽 위에서 같은 탄알판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이제 민가 시설인지 아니면은 그냥 사찰에 이거 저쪽에서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고 그러니까 스님들은 저쪽에 사시고 여기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천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여기 사시면서 한 건지. 근데 구조는 어쨌든 민가의 초가 스타일로 기와집으로 지는 건 아닌 것 같고 민가 스타일의 초가식으로 이렇게 지은 건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쪽 구조라든지 사원 경제와 같이 연결해서 본다고 그러면 어쨌든 사용 내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요거까지도 이제 발굴이 좀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고 여기는 이제 토단으로 해서 쌓아가지고 저 위원님 서 계시는 곳에서 승렬이 한 기가 이제 지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하기 위해서 석축을 쌓아서 이렇게 조성을 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출토 유물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요 판을 세울 때만 해도
이렇게 쌓아서 이 석축을 이렇게 쌓아서 뭐 좀 많이 무너지긴 했지만 예, 여기는 또 자연암이거든요. 자연암에 바로 붙여가지고 인위적으로 어쨌든 이거 했지만 요 아래쪽에서는 또 이제 건물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층은 확인되지 않고 있고 이 석축은 아마 이 부지를 이렇게 부지의 그 경사면을 극복하기 위한 축대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큰 돌이 나와서 요것도 조금 그러니까 이제 이 위에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거의 이 석축까지 해서 이 큰 돌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요 돌의 이제 성격을 또 봐야 되는 요 부분까지는 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저 밑에는 이제 경작과 관련된 층으로 이제 토층 자체가 그 이렇게 자연층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콩이나 이런 것들을 경작을 했나 봐요. 그래서 흙이 좀 검게 돼 있는 암흑색으로 나오는 그런 층으로 나와요. 경작 과정들이 계속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밀편들이 저기서도 나오는 걸로 봐서는 뭐 최근까지도 그런 경작들을 좀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면을 좀 맞춰가지고 좀 큰 돌들로 이렇게 면을 맞춰서 놓는데 여기들은 확실히 이렇게 좀 작고 엉성하게 쌓아져 있는 걸로 봐서 이 상단에 건물이 위치한다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경작을 예, 이것도 이제 시구를 넣은 겁니다. 이게 석축이 제대로 쌓아져 있는 면이 있고 후대에 또 이걸 보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보기 위해서 트렌치를 넣었는데 아마 그 전부터 아주 빠르지는 않은 것 같고 예, 여기는 뭐 하여튼 당시에 주호사가 있었을 때의 경작으로는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유물들 나오는 거나 이런 것들은 근데 이제 그것들이 이제 건물을 놓기 위해서 놓은 단은 아닌 것으로 저 밑에까지 이제 보시면 이제 천천히 내려가실 겁니다. 짐들 있으시면 이제 천천히 가지고 내려오시면 네. 그런 데를 보여서 그런 건 아니라서 이렇게 뭐 소나 이런 것도 사실 이용해서 경작이 안 되는 거고 이 정도는 그냥 인력이 사람 순수하게 인력이 그냥 경작하는 토층 정도의 콩 정도 갈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경작지였던 것으로 보이고요. 포토에서 너무 가깝게 안반들이 툭툭 튀어나와 있으니까 이건 아마 아주 경작도 그냥 땅의 지기를 높이는 그 정도만 하는 거고 여기에서도 근데 이제 유물들이 이렇게 가끔씩 19세기 이제 접시 그래서 여기까지도 어쨌든 그 광역으로 보면은 사역의 경계 뭐 사역 그 내부에 포함되긴 하겠지만 이제 주로 건물지들은 저 1구역 아까 처음에 보셨던 그 구역이 중심 구역이고 여기들은 이제 약간 부속적인 그런 시설들이 들어가는 곳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역에서 한 70m 밑에서 그 계곡에서 발견됐다고 하니까 아마 멀리서 여기에서 내려간 건 아닌 것 같고 사찰 초입에 이제 승탑이나 탑전 뭐 이런 것들을 놓듯이 아마 이렇게 산 전체를 뭐 사역의 경계로 보고 있는 그런 형태였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 경계 내에는 아마 부도시설이나 탑전 시설들은 좀 찾기 어려울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기 해운당대사 승탑 B 같은 경우에도 의징대사 B 같은 경우에도 그 논에 있던 거를 농부가 바가로 치워놨고 그거를 이제 신부님이 오셨길래 그거 가져가시라고 해가지고 가지고 왔다 이런 전원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저희가 이제 1973년도 항공사진에 77년도 항공사진에 보면 여기에 이제 논이 약간 그 위치하는 곳이 보이긴 합니다. 뭐 이제 자료의 4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가 조사 대상지 저희들이 있는 부분이고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계곡을 따라서 쭉 내려가면 약간의 평지가 있고 여기에 이제 다랭이 논들이 쭉 있는데요. 아마 이 근처에 그 승탑이 비석이 해운당 대사 비석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전원이 맞다고 한다면 전원에 따르면 농부가 농 안에 있는 거를 자꾸 이제 걸리적거리니까 이제 농가로 이렇게 치워놓은 거죠. 그런데 마침 오니까 그걸 이렇게 줬다 해서 이제 그 신부님이 가지고 갔다 이런 얘기라서
아마 여기서 고지형 분석으로는 1977년 항공 이거보다 이제 73년도에 옮기기 때문에 77년도 항공 사진에서는 안 나올 거거든요. 이제 근데 여기 이제 지형에 큰 변화는 없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논이라고 하는 곳은 요 밑에 땅이기 때문에 요 계곡이 한참 내려가서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 주변이지 않을까라는 추정이고 이걸 또 이제 발굴을 통해서 사실 확인하기는 이게 한 1m 이게 1m 같이 안 되는데 거의 어떤 시설을 해서 두는 형태가 아니면 이게 트렌치를 넣어서는 도저히 못 찾을 거거든요. 그래서 정밀 발굴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수억을 들여서 이제 정밀 발굴 하게 되면 다 돌들이 막 몰려 있는 데들은 다 후보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정하기도 어렵고 이런 상태이긴 합니다. 그걸 찾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 지금 그 의진비 같은 경우는 일로 올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상륙까지. 그렇기 때문에 발굴단에서는 예. 발굴하면서 전체의 가람과 성격을 파악하면서 예. 그게 뭐 어디쯤 모르더라도 어디 정도에 위치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래서 저희 그 부분을 찍어줘야지 여기 정비 들어갈 때 거기에 모실 수 있게. 예.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방법은 조금 더 전원에 대한 거를 보증을 조금 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지형 분석이라든지 이 길 분석 이런 걸 통해서 위치를 조금 그 세부적으로 줄인 다음에 그렇게 네, 해서 네, 조사를 네, 네.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다 한다 그러면 도저히 해결이 안 날 것 같고 그런 이제 민속학적 조사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더 범위를 줄이고 그 부분에 네, 여기는 어떻게든지 정비가 다 돼가지고 국민들에게 오픈돼야 될 장소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까지 생각하고 정비 계획을 짜야 돼요. 예. 여주 지금 박물관에 있는 부도도 이쪽으로 모셔올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좀 공단에. 그거는 이제 뭐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우리 이제 그 분들 사회부라든지 논의. 네, 아니, 여주시라든지. 가능하면 가능하면 그것도 저희들이 논의를 해서 네, 그렇게 오는 게 맞은 것 같아요. 네. 여주시가 여기 발굴이 참 금방 이루어지기 예상이 쉽진 않겠네. 예. 보니까 왜냐면 이게 뭐 대가람이라든지 뭐 이런 것 같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인력들이 이제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이제 인력이 다 이거를 파서 흙을 옮겼다가 다시 또 덮었다가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긴 하거든요. 이게 이제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진입이 가능하면 흙 처리 부분에서 조금 나을 텐데 근데 장비가 들어와도 바로 이제 표토만 벗겨내면 유구기 때문에 장비가 깊이 탈 일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흙을 옮겼다가 다시 되메웠다가 다시 또 이렇게 한 군데 모았다가 옮겼다가 하는 것들이 이제 인력으로 하는 것들이 상당히 시간이나 뭐 이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장비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길부터 닦아야겠는데. 예? 길부터 닦아야 근데 이제 길도 이게 산림청 땅에다가 이제 훼손이 또 동반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뭐 그거는 이제 좀 그 구체적으로 그 진행되는 것들은 조금 더 세부적인 것들은 뭐 논의를 통해서 저희도 바라는 거는 이제 장비가 들어오면 발굴단 입장에서는 좀 편한데 이제 안 되면 인력으로 하는 수밖에 없는데 인력은 이제 시간이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소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궤도 좀- 차량 못 들어와. 예, 저기 바위 하나가 툭 튀어나와 있는데 바로 그 너무 좁고 거기가 바로 낭떠러지기 때문에 또 이제 길을 이제 닦지 않으면은 사실은 이제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아주 작은 장비 그 이제 과수원에서 한 사람 타가지고 미니. 예, 몇 명이 들면 들 수 있을 정도까지도 고민을 해봤는데 그것도 여기서 손해력이. 아니 이거 차에 헬기 띄우면은 근데 헬기가 너무 회곡이라서. 내려올 수가 회곡이라서. 그래서 주변 정리가 돼야 이게 발굴이 기고 이제 회의 하는 거는. 근데 산뽕나무가 많은 걸로 봐서는 거의 뭐 생식할 때 솔잎하고 산뽕나무 같이 먹어야 이게 변비가 안 생긴다고 그러는 산뽕나무가 의외로 굵은 게 많네요. 다른 꽃무릇이나 상사와 이런 건 없었지. 그러면 사람들이 갖다 스님들이 뭐 예, 그런 거. 방충제로 쓰고 평화 같은 거 그릴 때 알료로 쓰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산뽕나무가 의외로 많고 조에도 큰 게 있고 여 밑에 보니까 큰 걸 뱉더만 지금도 민간인들이 그 배다가 꽁잎차도 만들고 약으로 쓰고 하거든요. 습관만 이 밑에 과수원을 만들었는데 과수원 경기초소를 짓는다고 땅을 좀 팠는데 그것도 유명한 표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이제 바위산을 악산이라고 하는데 바위가 많은 악산 밑에 흙이 별로 없어. 거기 이제 시주를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그 암자터를 도저히 못 찾았는데 그 과수원 옆에서 찾았단 말이야. 그렇지만 여기는 훨씬 토산이기 때문에 저 2호원과 3호 건물지 저기에 보면은 표가 현재로 봐서는 굉장히 좁은데 충분히 그쪽에 있는 산들이 몇백 년
최소한 200년 이상 지나면서 쏠렸다면은 암자틀을 하나 덮을 수도 있는 거죠. 그분 저 위쪽까지도 한번 뭐 그분이 전번 주에 오셨던 이것을 이제 설명회는 마치고요. 그 전번 주에 이제 최정규 원장님이 이제 위원분이 세 분이신데 이제 두 분 오늘 오셨고 한 분은 먼저 보고 가셨습니다. 이제 두 분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사에게 이것들도 인위적으로 한 거니 이 부분도 조금 뭐 연기 범위만이라도 경각심이나 이쪽 부분을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늘려가지고 혹시라도 사에게 긴장되는 것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쪽이라도. 네, 이런 데들은 정밀 발굴도 하고 사회 경제적인 것도 그게 아니면 안 되겠죠. 됐는데 8명에서 9명이 들어와서 하고 저희들도 또 하고 이렇게 해서 겨우 이제 인력 예전보다는 많이 노후화되고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 내려가다. 오른쪽에 본것 같은데. 안 좋던데 올라올 때? 삼만물 같은 것도 좀 좋다고. 이거는 내가 생각하면 곱시하고 한 거지.